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보다 근거를 제시하는 채널 로기스TV 묘후입니다. 디자인 제도 08주차 공이강 평면도 그리기 2 평면도 연습 실습 2편입니다. 프라프렌 드로잉 2 프라프렌 프랙티스 이군요. 그리고 1편에서는 평면도 그리기 2 평면도 보는 법을 여러분과 함께 학습을 했고요. 좌측 영상물은 08주차 공이강 평면도 그리기 실습 2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요약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난주 07주차 공이강 평면도 그리기 1 구성요소 2편에서 퀴즈 문제 복습 후 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장을 보시죠. 네, 지난 07주차 공이강 강의 내용 복습입니다. 평면도 그리기 1 구성 요소편 2편입니다. 자, 퀴즈 문제 OX 첫 번째. 평면도 그리는 순수는 그리드, 가로 세로 기준선들을 그리드라고 하죠. 그리드선을 긋고 치수를 먼저 기입하고 X축에는 숫자를 표기, Y축에는 통상 알파벳으로 표기하여 공간의 개념을 알기 쉽도록 한다. 정답은 O. 두 번째, 기둥은 가장 굵은 선으로 두께보다 얇게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창문은 선 두 줄로 긋고 굵은 두 손으로 직각되게 끊어지게 그리면 됩니다. 역시 정답은 O입니다. 세 번째, 도면상 코 부분에는 상하가 뚫려있는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 역시 정답. 네, 디자인 제도 평면도 그리기 2 평면도 연습 프라프렌 프랙티스 2편 본론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내용이죠. 다음 영상물은 유튜브 김주일 교수님의 강의 영상으로 평면도 그리기 2 평면도 연습 2편에 대한 28분짜리 영상물을 제작해 주신 노고를 높이 거양하오며 제도 입문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 주신 김주일 교수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따로 다룰까 하다가 말까 하다가, 아유, 그래도 뭐, 또 여러분들 지금 처음 하는 처지인데 또 이거 어떻게 하나 헤맬까 싶어가지고, 요것도 또 영상으로 다루도록 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평면 계획 각 부분에, 그러고 보니까 넘버링을 어떻게 이렇게 해놨니? 뭐 정신없게 해놨다, 어쨌든. 자, 평면 계획 각 부분에 계단 등하고 화장실 출입구 등인데, 요것도 뭐 안 해보면 또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단 그리는 부분인데, 계단 그리는 부분 아까 전체 모듈 그리는 데서 한번 연습을 해봤죠. 그래도 다시 한번 그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다 좀 정확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모듈 하나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00대 1로 해서 일단 모듈 하나에 넣어서 그려보면, 자, 일단은 600 곱하기 6.6이라는 모듈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6.6하고 그 다음에 6.6 6 생각보다 너무 작네. 자, 요 모듈 하나 보이시죠? 여기다가 이제 계단실을 그려 놓을 건데, 자, 보통 이제 코어라는 공간이 이제 건물에 있어요. 코어. 핵이란 얘기인데 핵. 어디가 될까?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곳, 그게 핵이라면 그게 뭐지? 자, 이 핵이라는 건 기능이 아니고요. 구조상으로 핵이란 얘기예요. 구조상. 구조적으로 제일 튼튼한 부분, 제일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겠어요? 건물 전체에서. 계단실하고 보통 아래 위 뚫려 있는 데 있죠. 아래 위가 튜브 형태로 뻥 뚫려 있는 공간이 있어요. 계단실하고
또 뭐겠습니까? 거기다 엘리베이터. 하나 더 하자면 화장실. 화장실이 왜 그래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보면 환기나 아니면 배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래 위로 뚫려 있는 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래서 그런 데가 코어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말하자면 아래 위를 쭉 관통하면서 건물의 제일 어떻게 보면 강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코어라고 그럽니다. 코어. 그래서 코어 부분을 우리가 보통 이제 계단실, 엘리베이터 같은 데를 보통 많이 표현하는데, 그래서 계단실하고 엘리베이터는 보통 이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흔한 형태는 이런 형태죠. 자, 계단실이 있고, 계단실도 이제 높은 건물은 문을 따로 열고 들어가는 건물이 있고, 뭐, 한 5층 이내의 낮은 건물은 그냥 아무 경계 없이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그 옆에 바로 있는 경우들이 제일 많죠, 보통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 계단 쓰거나 엘리베이터 쓰거나. 물론 우리 이제 코너스톤 같은 경우는 좀 변형되어 있는 코어죠. 이렇게 코어가 있고,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있죠,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로 사람들이 걸어 올라가죠. 계단이 이렇게 나 있어. 나다가 평지 나오다가 또 요만큼 걸어 올라가다가 또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계단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단이 이렇게 하나 꺾어진 더블로 되어 있는 계단이 아니라 트리플로 되어 있는 계단인 거죠. 그러니까 코어를 구성하는 방식은 다양하고 굉장히 달라요. 근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이 계단을 그리는 요령을 할 텐데, 자, 그럼 계단의 스케일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따로 뭐 외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중에 겪었던 계단의 폭이 얼마 되는지 생각해 보면 돼요. 별거 아니고요. 보통 계단실 한 칸은 한 3 곱하기 6 정도 된다라고 대충 생각하면 돼요. 3 곱하기 6이면 어떻게 돼? 절반을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반쪽이 한 1.5m가 되는 계단폭이 나오겠지. 그래서 계단 한쪽 올라가고 반대쪽 올라가고 가운데는 난간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야. 엘리베이터는 크기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조만한 거에서부터 뭐 3 곱하기 3 마트에 있는 큰 것까지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남는 공간에 맞게 그려주면 되더란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 일단은 그거든 어쨌든 간에 기둥 모듈은 있어야 되니까 모듈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조금 너무 여러분 잘 보라고 큼직한 크기로 그렸는데, 원래는 기둥이나 문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그려지면은 이상하게 그림이 좀 없어 보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기둥을 좀 얄쌍하게 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기둥이 조그맣게 가요, 이제는. 기둥 4개를 다 박아 넣었고요. 벽도 칩시다. 벽 치고 여기도 그냥 벽 쳐버려. 여기 나와 있는 그림하고는 다른데 대략 그 중에 계단실만 한 3m라고 봐가지고요. 3m만 일단 자르지 뭐. 3m인데 이게 너무 6.6이라서 너무 넓구나. 그냥 한 대략 절반 해요. 절반. 그러니까 한 3.3 정도. 절반을 잘랐습니다. 절반 잘라서 한쪽에는 계단실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 내벽이니까 좀 얇은 두 선으로 지나가면 돼요. 얇은 선으로 두 선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내벽을 세우고 외벽도 세우고 보죠. 외벽은 좀 두꺼운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단실, 여기는 엘리베이터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자, 계단과 계단 사이에는 또 계단 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한 층을 그냥 쉬지도 않고 올라가면 사람들 보통 다리가 굉장히 뻐근해 가지고 체력 다 고갈됩니다. 그래서 절반 올라가면 평지가 좀 나오고 또 절반 올라가면 또 평지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보통은. 아까 우리 말한 코너스톤 홀은 계단 참이 2번 있는 형태고. 그래서 어쨌든 경우가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계단 참이라는 게 보통 있어요. 그래서 계단 참 같은 경우도 보통은 건축법에 따르면 이건 건축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1.2m 폭 이상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 1.2m 막 이렇게 재서 굳이 할 필요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그려보면서 눈대중이 생기면은 이런 정도는 대략 1.2가 이 정도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언제나 그때마다 다 하나씩 잴 필요는 없어. 그리고 요 계단 하나의 폭 있잖아, 폭. 요거 얼마냐는 거야, 이거. 자, 이것도 건물마다 다 달라요. 27.8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귀찮으면 그냥 한 30cm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갖다가 눈금 3개를 막 찍어낼까? 역시 어렵지. 그러니까 이것도 대략 눈찜작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대략 저 같은 경우는 자, 1.2m 한 여기, 그리고 한 요 정도에서 여기 정도에 끊으면 한 1.2m, 1.2m가 된 것 같아. 그리고 가운데 먼저 끊고 시작합시다. 가운데 난간 부분 약간 굵은 두 선으로 이렇게 넣어. 그리고 일단 끊어내고 그 다음에 이 계단선은 해칭선 정도로 하는 게 제일 보기가 좋습니다. 계단 표면이 뭐 해칭선이어야 돼요? 라고 묻지 마세요. 자, 패턴화되어 있는 선들은 이상하게 해칭선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보기가 그냥 좋아. 패턴으로 여러 개 반복되는 것들은 해칭선으로 하는 것들이 보기가 좋다라니까. 그거를 뭐 내가 이유가 따로 뭐 어디 있을 수 있나요? 자, 계단실 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좀 트리키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평면도라는 건 벽 한 층 한 중간 정도를 잘라내고 우리가 들여다보는 개념이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붕을 보는 게 아니라 지붕 안으로 들어가서 건물의 한 중반 정도를 잘라내고 그 내부를 들여다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계단도 실제 다 표현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야. 일단 올라가는 계단이면은, 자,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칭선을 그어요. 이렇게 해칭선을 이렇게 그어 가가지고, 자, 완전히 올라가는 쪽, 그러니까 두 번째 열 계단 정도에 한번 중간을 이렇게 끊어줍니다. 끊어주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립니다. 화살표. 그리고 시작하는 부분에 점을 찍어요. 이게 뭐냐면 계단을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올라간다, 업스테어지기 때문에 U를 써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쪽 방향으로, 이 화살표 방향으로 올라가면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위층은 우리가 평면도에서 보이지 않으니 화살표로 표시만 할 뿐 상상하세요. 이런 얘기야. 또 하나 여러분이 알 게 뭐냐면요. 그럼 위로만 올라갔냐? 계단에서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죠? 당연하죠?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이거는 오른쪽은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고 왼쪽은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다. 그럼 어떻게 돼? 여기다 또 점을 찍는 거야. 이렇게 점을 찍고 이번엔 다운이라는 면에서 D를 써요. D를 쓰고 이제 자, 내려가는 계단도 내려가다가 그냥 더 이상 안 보이지. 안 보이기 때문에 아까 끊어낸 선 있죠? 거기서 딱 역시 마주치는 화살표를 그리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죠? 자, 올라갑니다. 더 이상 그릴 수는 없습니다. 내려갑니다. 더 이상 그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다? 아, 올라가는 계단은 오른쪽 열로 올라가면 되고 내려가는 놈들은 왼쪽 열로 내려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위에 층도 있고 아래 층도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만약 이게 1층의 건물이라고 그러면 아, 올라가는 거 보니까 2층도 있네? 아, 내려가기도 하네? 그럼 지하 1층도 최소한 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정보가 나오는 것이지. 자, 계단실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엘리베이터실은 그냥 생긴 대로 그리면 돼요. 딱히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뭐 해칭선 정도로 전체 모듈을 먼저 표현하고요. 그 안에다가 엘리베이터 샤프트 박스. 자, 두 선으로 원래 그리는 게 좋은데 두 선으로 그리기에는 너무 스케일이 작다 그러면 그냥 한 선으로 그려도 큰 문제는 없어요. 선은 뭐 대략 해칭선하고 인면선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선에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그려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그림에서는요 주로 해칭선 계통으로 그려주는 게 좋고, 그리고 그림이 좀 크고 선들이 거기에 따라서 약간 두꺼워지는 게 좋겠다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인면선 정도로 그려주는 게 더 나을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알아서 판단하면 돼요. 정확하게 뭐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구조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하게 되면 되더라는 것이지. 자, 이렇게 되면 수평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동선에 해당하는 코어가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습 삼아서 지금 뉴턴홀이 아니라 코너스톤에 있는 이런 코어 홀까지 여러분들이 표현해 보는 그런 연습도 하면 좋겠죠.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계단실, 엘리베이터, 이제 코어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조금 뭐 지저분하긴 하지만 화장실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근데 화장실도 이게 중요해요. 그렇잖아. 건물에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물어보면 의외로 또 강의실이 없으면은 그거는 상관없는데 화장실 없으면은 그 건물은 꽝이지, 잘못된 거지 그거는. 그래서 화장실 그리는 부분 해보는데, 자,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화장실입니다. 모듈 하나를 써가지고요. 모듈 하나를 써가지고 화장실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남녀 해서 반을 쪼갭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랄까, 남자들이 이제 소변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남자를 예전엔 크게 했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라 뭐냐, 여자들은 늘 줄 서야 되고 남자들은 그냥 바로바로 나오네 해가지고 오히려 좀 남자는 줄이고 여자를 더 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귀찮으니까 일단 절반을 자른다고 생각합시다. 절반을 자르고요. 좌변기가 있는 것들은 그 안에 또 이런 여러 개의 칸을 그려 넣습니다. 이렇게 칸을 그려 넣어. 요 칸은 하나가 크기가 얼마예요 하는데, 이것도 건축 계획책을 보면 다 정해져 있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잘못 만들었다가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화장실이 생기면 꽝이잖아. 보통 그래가지고 가장 최소의 규모가 한 0.9 곱하기 1.2인가 그럴 거야. 그러니까 변기가 요렇게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0.9만 가지고 될까?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야, 이걸 한마디로.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한 1.2, 1.5 정도 하는 게 좋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보면 이게 한 6모듈이다라고 그러면 한 절반 정도 쪼갰죠? 그러니까 이게 한 1.5가 된다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대략 한 1.5 깊이 정도로 하고, 뭐 그 정도로 이게 폭도 정한다. 대충 이런 식으로 눈대중으로 하는 거지, 하나하나 자를 대고 하긴 또 어렵겠죠. 그래서 6 곱하기 6 모듈이면은 화장실, 좌변기, 칸막이가 있는 좌변기를 한 3개 정도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겠어? 세면대죠, 세면대. 이건 또 뭘까? H라고 써 있는데, 눈치 빠른 사람은 알겠지만 핸디캡트,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 근데 장애인도 여기 보면 남녀를 갖다 구분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하긴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장애인 화장실이 그렇게 이용 빈도가 많지도 않은데, 그들 배려한 차원에서 또 구분하는 게 좋겠지만 공간에 너무 의지해. 공간이 너무 소요된다 해서 보통은 그 대 안으로 가운데다가 놓고, 가운데다 좀 크게 넣어. 그리고 남녀 공용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지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걸 그리는 요령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모듈을 뭐 그대로 이용하죠. 여기 나오나 모르겠다. 자, 바로바로 여기다 그려요. 그렇다고 또 모듈을 안 그릴 수는 없으니까 또 기둥 처음부터 다 그리네 또. 자, 빠른 속도로 그려봅시다. 빠른 속도로. 자, 화장실은 무조건 두터운 벽으로 막는 게 기본. 창문이 있나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사생활을 위해 침범을 하지 않기 위해서 1.5m 이상의 높이에다가 놓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높이는 피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 한 절반 정도 쪼갠다고 쳐요. 절반 정도. 절반을 정확히 쪼개려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작도 방법인데 대각선 그리고 만나는 곳에, 아우 난 또 정확히 그렸네 또. 만나는 곳에서 그리면은 절반이 정확히 쪼개지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여기에다가 한 3모듈 정도를 한번 보내봅시다. 3모듈 정도. 그러니까 얇은 칸막이 벽을 우리가 두께를 얼마 스케일로 해요, 그렇게 물어볼 수는 없지. 역시 가는 선 2개를 그냥 보낼 뿐이야. 가는 선 날카롭게 돌려가면서 힘 빼면서 약간 날카롭게 하는 것들. 그리고 이걸 갖다 문을 이렇게 닫아주면 될 텐데, 원래는 요것도 문을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원래는 요것도 문이 요렇게 돼 있는 게 원래 진짜 문의 표시야.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해야 돼, 요렇게. 귀찮긴 하지만 조금 또 해볼까 그러면은, 아이고 귀찮다. 저 여러분한테 사례로 그린 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원래는 요렇게 조금 간이 여다진 문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간이 여다진 문을 이렇게 약간 열리다 만 형태로 그리게 돼요.
너무 작은 스케일이어서 지금 손으로 그리기는 조금 쉽지가 않죠. 자, 이렇게 뭐 거의 보이지도 않네. 그리고 중요한 거, 남녀 사이에는 당연히 철벽을 놔야 돼. 거의 철벽, 두터운 벽 놔 그냥. 자, 지금 내가 어디만 그렸어요? 좌변기 부분만 그렸어. 좌변기 부분. 그 다음 부분에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화장실은 아래 위가 관통하는 커다란 홀, 그러니까 공기도 통하고 물로 지나가고 하는 거대한 어떤 배수구나 배기구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보통 어디에 있느냐, 구조마다 다르긴 한데요. 보통 우리가 보는 거울 뒤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거울 깨뜨려 본 적 없지. 나도 깨뜨려 본 적 없거든. 근데 깨뜨리고 나면 그 뒤에가 그 홀이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그 홀을 표현해 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대략 한 길쭉한 형태로 해가지고 한 뭐 너비는 한 60cm에서 길이는 뭐 할 수 있는 만큼 한 이 정도 그려볼까? 한 뭐 이 정도. 이 정도를 갖다가 홀로 일단 만들었어요. 홀이야, 홀. 아래가 뚫려 있는 데는 보통 이렇게 건축 기호로 또 X자를 갖다가 그려 넣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뻥 뚫렸네 이 사람아, 이런 얘기예요. 뻥 뚫렸고, 여기를 갖다가 또 뭐라고 그러던데, 이 여기를 아래 위 배기 홀을 뭐라 그러더라. 어쨌든 지금 잘 기억 안 나네요. 그리고 그 뒤에 그걸 숨기고, 가증스럽게 그걸 숨기고, 이렇게 세면대가 있죠. 세면대에 동그라미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템플릿이 어딨니? 없구나. 그냥 손으로 그려 넣읍시다. 자, 세면대가 나 같은 경우 이제 2개씩 있다라고 해서 2개 동그라미를 그려 넣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자, 요 부분이 이제 아래 위가 뚫려서 공기가 지나가는, 그리고 여러 가지 배기관, 배수관들이 지나가는 홀이라는 거야. 그리고 앞에 세면대 있죠? 그러면 이 앞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 다 뻥 뚫려 있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죠. 아까 얘기했지만 나 같은 경우는 지금 가운데다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넣을 거예요. 장애인용 화장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면으로 들어가는 방식. 그러니까 장애인용 화장실은 보통 전자문으로 돼 있지. 전자문 기호를 어떻게 표현해요? 뭐 그 딱히 물어보지 말고요. 그런 거는 대충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야. 그리고 전자문이라고 그냥 우기면 돼요. 기호가 어딘지 있긴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전자문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얄싹한 유리벽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요런 유리문이 있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유리문을 표현해 봤어. 그리고 그런 공간이 어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좀 짧게 됐네. 그리고 뭐 당연히 그 남녀 사이에는 거기서 끊어버리면 되겠죠. 뭘로? 두꺼운 벽으로. 사생활 방지, 침해 방지를 위해서 두꺼운 벽을 그려 넣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H라고 써 놓으면 되겠지. H. 그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뭐야?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녀 문을 갖다 구분해 버렸지? 그래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남자, 여기를 갖다 여자로 한번 해봅시다. 헷갈리지 않게 일단 써 넣어. 남녀 써놓고. 자, 남녀의 분명한 차이가 있죠. 남자는 또 이 소변기가 있어야 돼. 벽에다가 대충 뭐 비슷하게 그려 넣으세요. 뭐 그걸 어떻게 그려요 라고 말하지 말고 보이는 식으로 벽에다가 그냥 네모 박스 몇 개 이렇게 그려 넣는 거야. 사이에 칸막이도 좀 넣고요. 소변기 크기가 얼마 정도 돼요? 뭐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한 뭐 30 곱하기 한 45 정도 될 텐데 뭐 그게 여기서 중요합니까? 한 3개 그려놓고 3개 정도 그려놓고 한 마디 그려넣었죠. 이렇게 되면 된 거지 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장애인을 이용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이 정도면 상당히 여유 있는 크기의 화장실입니다. 만약 그리고 창문이 있다라고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작은 크기로 있어요. 이렇게 작은 크기로. 지금은 그려넣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 키 이후에 있어가지고 사람이 들여다보지 못하게 보통 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략 한 모듈로 되어 있는 화장실 이런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연습해 보면 되고 다 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요
방풍문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방풍문 여기다 그려볼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방풍문 그리는 요령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어요. 방풍문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건축용어로 볼 때는 여다지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늘 헷갈리는데 아까 저 설명하면서도 조금 이제 반대로 얘기한 경우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늘 헷갈려요. 이렇게 우리가 밀고 당기는 문을 여다지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지? 좌우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는 문은 이제 미다지 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 그렇죠? 이렇게 엇갈려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밀면 열리는 거. 그러니까 요새는 자동문들이 또 이렇게 생겼죠. 자동문들이.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다지문, 미다지문 기호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여닫는 문이 있는가 하면은 양쪽으로 다 밀고 당기고 다 되는 문이 있고 그게 또 쌍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을 1열, 2열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더블로 구성한 것들을 보통 방풍문이라고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람을 막기 위한 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공용 건물의 로비 공간은 반드시 방풍문으로 하도록 건축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리는 요령, 문제는 뭐냐면 컴퓨터로 그리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손으로 그릴 때는 이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요령이 있어야 되더란 얘기야. 별건 아니고요. 결국 기본적으로 정사각형 4개를 그리라는 거예요. 4개를 그린 다음에 어떻게 돼? 가운데 선을 그리고 싹싹 연결함으로써 정사각형이 두 쪽에 여닫이 문으로 이제 바뀔 수 있도록 하면은 스케일이 뭐 특별력은 나지 않고 잘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그리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운데에 그래서 일단은 기둥 2개를 그려볼까요? 전체 모듈을 그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기둥 2개를 그리고 자, 그리고 기둥 사이에 가운데 선을 중심선은 그래도 그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중심선을 한번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작도하는 요령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그것이 만나는 데서 딱 그리면 그게 중앙 부분이 된다. 중심선을 그리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 목표가 4개의 정사각형을 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들을 적당한 적당한 간격을 두고 그래서 그 사이의 간격을 눈대중으로 대충 해봅시다. 한 500mm, 500mm 정도 해가지고 자, 여기에 보내고 이게 문 사이의 간격이에요. 그리고 나서 문짝 하나의 두께가 보통 두께란다. 두께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너비. 문 하나의 너비 정도가 보통 1m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1m, 1m로 해봅시다. 1m, 1m. 눈대중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너무 이제 삐딱하게 나올까봐 저는 일단 스케일을 대봤어요. 그래서 자, 1m 간격으로 선을 긋겠습니다. 가선이에요. 다 가선. 가선은 되도록이면 연하게. 저는 여러분 알아보라고 좀 진하게 긋는데 여러분들은 거의 안 보이듯이 그으면 돼요. 뭐 나머지 건 눈대중으로 하죠. 막까짓 거. 1m, 1m. 자, 또 이제 수평 가선을 긋습니다. 그 건물의 벽면에 있는 사각형 2개를 그렸어요. 하나, 둘. 그리고 자, 요 정도 간격을 두고 또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어떻게 돼? 여기 하나, 이렇게 4개가 됐죠? 자, 그럼 그 사각형에다가 우리가 문짝을 그려넣는 작업을 시작합시다. 문짝 그려넣는 건 뭐다? 외곽선을 그리는데 자, 수직선은 어차피 연결되어 있으니까 쫙쫙 긋고요. 쫙쫙 긋지만 너무 두꺼운 선으로 하면 안 돼. 해칭선에 가까운 선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쪽은 닿지 않습니다. 닿치는 게 아니니까 모서리에 살짝 교차만 시켜. 이렇게 교차만. 그리고 막판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는 가운데도 또 이만큼 선을 그어요. 여기서는 안 그렸는데 저는 가운데도 이만큼 선을 그어서 그 다음에 연결시키는 게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냐, 나도 헷갈려 잘 안 보인다. 자, 해칭선에 가깝게 선을 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로 와서 두 번째 행의 문들 됐네. 그리고 가운데에도 좀 그리겠습니다. 저는
저 사례하고는 좀 다르게 저는 가운데에도 이렇게 조금 그려 넣어요. 그리고 외곽에는 살짝 교차하는 선을 조금씩 그어라. 이렇게 그렇게 길 필요 없어요. 교차하는 선을 살짝 그어. 이렇게. 나도 지금 교차가 잘 안 됐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교차시켜서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어쩌자는 얘기냐, 막판에 여기만 이렇게 살짝만 그려줘서 홀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 선은 제일 얇은 선으로 하면 돼요. 두꺼운 선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더란 거야. 약간 뚱뚱해 보이는 원인데 어차피 우리가 원을 손으로 정확히 못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뚱뚱해 보이는 원이 사실은 그렇게 뭐 밉상이 아니더란 얘기야. 자, 이렇게 가느다란 선으로 이렇게 하면서 수전증 걸린 사람들도 대충 그래도 이 원에 가까운 모양 그리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뭔가 좀 삐딱하다 해놓고 나면 좀 뭔가 이렇게 삐딱한, 어쨌든 완성하죠. 자, 얘네들이 어차피 유리벽 사이에 있는 문이기 때문에 가느다랗고 얄쌍한 두 선을 보내가지고 유리벽이라는 걸 표현해줘요. 이렇게 유리벽을 바깥을 이렇게 유리벽으로 막아서고요. 당연히 그들의 사이에도 이렇게 벽이 지나가야 되겠죠. 안쪽에도 벽이 지나가야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물론 이제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벽이고요. 뭐 여기가 이제 건축 공간이고 여기가 들어가는 문이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출입구 표시 지난번에 우리 배운 거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 삼각형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모양 있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삼각형에는 좀 이렇게 칠을 해줘서 그림자가 따라 붙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다가 선을 그은 다음에 출입구라고 글자도 써봅시다. 출입구 해서 방풍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라면 누구나 다 그릴 수 있지만 지금 내가 말한 그런 요령으로 그리면은 손으로 그리면서도 어떻게 된다? 특별한 오류가 없이 어느 정도 이제 깔끔하게 그릴 수 있다, 이런 정도 얘기하는 거지. 꼭 이렇게 그려야만 된다라는 것은, 이게 정석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요 정도 그렸으면 여러분 코어도 표현하고 화장실도 표현하고 문도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은 뭐다? 평면 계획을 그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다. 평면 계획을 그릴 수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단한 형태의 평면 계획은 직접 설계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엔 여러분 간단한 평면 계획을 직접 해보는 거, 그리고 좀 복잡한 평면 계획을 카피해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연달아서 하면서 평면 계획을 한 번 더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퀴즈방 입장 전 자체적으로 연습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퀴즈 입장 시간까지 잔여 시간은 제도판을 세팅시켜 지금까지의 학습한 내용을,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보시면서 자체적으로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장합니다. 제도는 기본적인 이론을 학습한 후 그 이론을 바탕으로 실습을 해야만 하는 교과목으로 연습을 하셔서 개인의 스킬을 길러 나가야 합니다. 공이강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평면도 그리기 2 평면도 연습 2편 퀴즈 OX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어라는 것은 중심 즉 핵을 말하는데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과 화장실도 일종의 코어에 포함되고 일반적으로 계단실 모듈의 크기는 3m 곱하기 6m라고 보면 됩니다. 예, 정답은 O, 앞에서 설명했죠. 두 번째, 화장실은 6m by 6m 모듈 기준에서
자변기를 놓자면 1.2m 곱하기 1.5m로 3칸 정도로 넣고, 장애인 화장실은 사용 빈도가 적으므로 입구 쪽 중앙에 남녀 공용으로 크게 넣는 것이 좋다. 예, 이것도 정답 O입니다. 세 번째, 공공용 로비 쪽 문은 통상 방풍문 여닫이로 설치되는데 자동문은 미닫이 미스기 문으로 적용됩니다. 1, 2, 3번 전부 정답 O이군요. 네. 그리고 기공지한 바와 같이 동영상에서도 출석 댓글, 인사말과 강의 종료 댓글, 퀴즈 풀이 꼭 남기시고 나가시고 학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우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공술의 공수고 다 쓰면서 멋진 인생 살아가기 녹수TV 묘호입니다.